안녕하십니까. 한 권으로 끝내는 관현도 건축기사 저자 정화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관현도 건축기사를 준비하는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합격 전략에 대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과목당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합격 전략에서 우선 관현도 문제가 얼마나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아신 다음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출제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또는 과목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목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 전체 구성을 볼 때 장별 또는 내용별, 단원별 이런 비율들을 1970년대의 출제 문제부터 2010년대 문제까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입니다. 건축계획,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거는 대단원별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에서 약 한 13%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주거건축 말하자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 두 분야에서 약 23% 정도, 약 24%의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업건축, 사무소, 은행 같은 상업건축에서 21% 정도, 그 다음에 공공문화건축, 뭐 도서관이나 병원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문화건축에서 약 17%, 기타 병원, 공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약 24%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대단원별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사 분야에서 한국건축사, 한국의 공포양식에 대한 주심포양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공식이라든가 또는 다포식이라든가 하는 이런 공포양식에 대한 문제들이 약 24% 정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 1-1의 한국 건축사 부분에서 약 7개 분야로 나눴는데 그 7개 분야 중에 공포양식에 대한 게 약 24.4%. 시대에 따른 공포양식과 부재에 대한 약 한 7% 정도,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양식 약 29%, 뭐 이런 식으로 고대 석탑 약 한 3%,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문항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2 주거건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들, 거기서 집합주택의 장단점, 뭐 공동주택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이 과목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가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 거기에 연도별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 년도에 출제가 많이 됐는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시고 이 문제가 언제는 많이 출제가 됐고 현재 오면서 출제가 줄었다든지 또는 출제가 조금 됐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됐다든지 하는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구입하신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과목 건축시공입니다. 건축시공 부분은 건축시공기술, 물론 이 부분들이 건축의 토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철골공사, 그 다음에 뭐 PC공사 또는 뭐 커튼홀 공사 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약 한 72%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부분이 약 13%, 적산 부분이 약 13%. 물론
출제 경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과목에서 본 것과 똑같이 2과목에서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까지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과목도 역시 장별로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또 이거를 다 비교해서 설명하지는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서적을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 건축구조입니다. 건축구조 문항 출제 비율. 아까 우리가 계획이나 구조에서 시공에서 봤듯이 구조에서도 일반 구조 부분이 19.3% 정도, 철근 콘크리트가 약 27% 정도, 구조역학이 36% 정도, 철골 구조가 약 17%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역학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건축 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일반 구조, 구조역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구조역학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 이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일반 구조, 구조역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실기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역학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2과목과 마찬가지 우리 일반 구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거, 구조역학에 대한 이런 분석들을 우리 책에 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항수도 많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4과목 넘어가겠습니다. 4과목 건축 설비입니다. 건축 설비도 전기 설비, 물론 환경교육 원론, 위생 설비, 공기조화 설비, 승강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전기 설비가 약 22% 정도, 위생 설비가 약 27%, 공기조화가 30% 정도, 승강 설비가 약 10%, 9%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또 마찬가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 앞에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법규입니다. 법규에 건축법규가 물론 건축법규는 건축법이 가장 많이 나오죠. 약 한 67% 정도. 그 다음에 주차장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그것들의 세부 내용도 역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했듯이 건축법규의 총칙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가? 건축법 규정, 용어정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문제를 풀이하실 때나 또는 이론을 공부하실 때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각 과목에 대해서 내용, 장별, 단원별 구성과 각 과목의 출제 비율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이걸 따져보는 것은 어느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한가? 물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중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과목은 나는 포기하겠다. 물론 포기하시고 평균이 60점 넘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과목이 40점이 되지 않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8문제가 맞지 못하면 관학으로 해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포기하시는 일은 없고 과목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관연도 물질 출제 경향과 유형 학습법이라고 해서 두 번째 단원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제 문제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박스형의 문제와 선택형의 문제라고 이렇게 두 개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다음 무엇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어서 보기에서 찾는 이런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OX의 문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틀린 문제 아니면 OX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출제된 것들을 많이들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가장 많은가. 물론 여기서 OX의 문제는 뭐 이게 맞냐 틀리냐의 OX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 찾는데 또는 맞는 문제를 찾는데 이게 왜 틀리고 왜 맞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박스형의 문제와 선택형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 선택형의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용어 정리,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전부 다 박스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형의 문제는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보기들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절대로 못 풀을 것이고 알면 정확하게 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시험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떤 형태의 문제인가를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즉 출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어 정리에 관한 학습법입니다. 요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박스형의 문제가 용어를 설명하고 있고 그 밑에서 그 용어가 뭔지 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찾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에 관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런 내용의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답이 왜 맞았는지 하는 것, 이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나중에 오답을 찾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거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 밑에 결과를 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쭉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그래야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면서도 이 박스형의 문제냐 선택형의 문제냐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요점 정리에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의 그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물론 출제 비율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경향과 유형 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자, 각 과목당 시험 대비 전략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계획, 구조, 시공, 설비, 법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유형별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 그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출제 비율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과목을 준비하기 전에 그 맨 앞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고 어느 부분들은 출제가 좀 덜 됐고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요새는 좀 출제가 덜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뭐 한 10여 년 전에 출제된 문제는 문항이 없어지고 출제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85년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5년도부터 문제를 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10년 아닌 거예요. 80년대 초에 나왔던 문제들도 지금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출제되는 빈도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출제가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은행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법에서 법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요 사이 들어서 문제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 보기 1, 2, 3, 4, 사지선다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2010년 1회번 문제에서는 답이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바꿔서 1번을 옳은 답으로 다 만들어 놓고 3을 틀린 답으로 고쳐 놓습니다. 그러면 1번이 답이라는 것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느냐?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맞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로구나 하는 나머지 보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관심 있게 봐두셔야 문제를 유형을 바꿔놨을 때 보기를 바꿔놨을 때 보기 내용을 바꿨을 때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실 때도 그냥 문제 하나가 정답이로구나 하는 것만 찾으실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의 이유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이 안 되지만 지금 나머지 세 개는 왜 이런 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면 아마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합격은 100% 보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좀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용어 아까 얘기했던 박스형의 문제입니다. 박스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다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건축 계획에 나오는 용어 중에 박스형의 문제들 물론 앞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준비들이 아직 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리를 하는 것하고 남이 정리한 거를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용어는 각고목의 용어는 박스형으로 나온 문제들 또는 쭉 설명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 보기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보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요새 우리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도 좋고 엑셀 같은 거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변형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라는 거. 물론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틀림없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 시공, 건축 구조, 설비, 법규. 물론 계획에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몇 대로 할 것이냐 그런 정도 문제죠. 그렇지만 시공이나 구조나 설비나 법규에는 계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구조는 100% 계산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계산 문제들을 한번 분류로 따로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공에서 조적조, 그 다음에 목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철골 구조, 여기에 적산 부분에 나오는 계산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설비, 무슨 이 물의 온도가 다른 양이 다른 물을 서로 합쳐서 그 물이 얼마가 되겠는가, 온도가 몇 도가 되겠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기량 산정이라든가 비오대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대표적인 문제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정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법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를 정리하는 것, 두 번째 공식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다시 이 공부를 시작을 하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물론 뭐 건축기사를 따고 나중에 건축사를 시험 본다고 하시더라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가능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지만, 제가 정리한 것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학습법입니다. 우리 책에 3단원을 가보시면 제일 먼저 이론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가면 관연도 문제가 있고, 세 번에 가면 마무리 학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무리 부분의 학습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모든 공부법이 그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한 방법은 최소한 이론 부분 공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용어나 그것의 잘못된 부분이나 하는 것들을 아마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스형의 문제 정답 확인하기, 요거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보고 났는데 출제위원들이 개념만 정확히 알면 모든 문제 풀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문제를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용어에 대한 장단점, 용어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박스형의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다시 얘기하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는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택형의 오답 정리하기. 물론 여러분들이 그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틀린 부분만 아마 오답 정리를 하실 텐데, 우리가 이 마무리할 때도 역시 선택형의 그 오답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마무리 학습법 끝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셀로판지를 여러분들이 씌워놓고, 이 박스형의 문제는 괄호를 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의 정리 문제는 슬래시가 돼 있어서 둘 중에 하나 뭐가 맞는지, 또는 맞는 게 뭔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거쳐주신다면 자격증 취득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아마 이 건축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과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아마 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달이나 또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에 대비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3개월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될 겁니다. 이때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60점이면 됩니다. 60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60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학점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다니실 적에 점수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 60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에 대해서 60%를 달성했을 때가 60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60점만 받으면 합격한다. 공부는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느냐? 60점을 받을 공부를 해가지고는 60점 못 받습니다. 60점에 대비해서는 몇 점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90점을 대비를 해 놓으셔야 거기서 우리가
6, 70%를 따져서 60점의 합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60점이라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의 60%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90%, 100%를 알아야만이 시험을 볼 때 혹시 실수를 한다거나 또는 잊어버렸다거나 하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됐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배제하고 나서도 6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그중에는 오래된 문제라고 해서 오래된 문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취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600페이지의 교재라고 해서 600페이지를 다 강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교수님이 보실 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취사 선택해서 아마 몇 개의 단원을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물론 뭐 전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뭐 중요하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1순위로 중요하고 2순위로 중요하고 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가 문항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봐서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문제라 그러면 보시고 가셔야 될 거고 오랜 시간을 요한다 그러면 아마 그 시간보다는 다른 공부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시면 당연히 그 문제는 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모든 문제를 거의 다 넣어놨습니다. 약 9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모든 문항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간의 문제를 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그 전에 있는 것도 사실은 넣고 싶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분량이라든가 또는 요사이 들어서 너무 많은 분량을 가지면 독자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해서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연도 출제된 것들을 좀 표기할 수 있으면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점이라고 우리가 너무 이 60점을 대비라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점을 대비해야 내가 실수하고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6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 과목의 목표 점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각 과목에서 5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5개 과목 중에 자기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좀 못 나오는 과목이 있고 좀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표현하면 건축계획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하면 되니까 뭐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축구조 정확한 개념 파악을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목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될 점수들 어느 과목은 뭐 40점 이하 받으면 안 되니까요. 과목에 대한 것들을 쉬운 과목은 조금 높은 점수를 어려운 과목은 조금 낮은 점수를 최소한 40점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해서 최소한 70점 정도의 평균 점수는 나와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60점만 나오면 되는데 60점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목표 점수보다 우리가 더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과목의 목표 점수를 두고 그 목표 점수에 따라서 과목의 비중을 두셔야 될 겁니다. 내가 90점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과목을 60점 받겠다고 하는 과목하고 똑같은 시간을 두어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목표 점수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따져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해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개 시험을 준비하게 될 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한 이 과목들이, 이 내용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예를 들면 대단원의 내용, 중단원의 내용, 소단원의 내용, 그 다음에 소단원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시는데요. 이 파생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내용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아는 것보다 이게 소단원에 어디에 들어있었고 중단원에 어디에 들어있었고 대단원에 어디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나중에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책을 보면 아주 그 한쪽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쪽의 내용은 무수히 많은 선을 긋고 뭐 거기에다가 형광펜도 칠해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어느 단원에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모르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적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출제된 건축사 부분에 이거는 한국 건축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서양 건축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한국 건축사 중에도 공포 양식에 대한 거고 요거는 뭐 건축과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요.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먼저 보시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떤 단원 내에서 이것이 있구나 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습득하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험 일정에 맞춘 과목을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처음에 60점을 받기 위해서 과목에 목표 점수를 두었습니다. 그 목표 점수를 둔 것을 일정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목표 점수에 근접할 수 있게. 물론 시험을 공부를 하다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험 보기 뭐 예를 들면 2주 전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모르던 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또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과목도 역시 중요도에 따라서 시험 보기 전에 볼 수 있는 시간을 어쨌든 뭐 하루의 시간을 줬다 그러면 역시 거기도 시험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좀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입니다. 가능하면 전 과목을 균등하게 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목들을 비중을 너무 차이를 많이 뒀다가는 나중에 그 과목에서 관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우리가 60점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과목의 목표 설정을 다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균등하게 해놓으시면 어느 점수가 하나가 높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봐서 계획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균등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암기와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어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겠고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물론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이 계산식에서만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면 나중에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다고 하는 내용들을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풀이를 해놨으니까 암기와 이해가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넓은 범위의 내용을 한꺼번에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서 아마 공부를 해나가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60점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목표 점수를 달성을 해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습득을 좀 하고 시험 일정을 맞춰주고 뭐 이런 계획들을 쭉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은 이것들에 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하시면 이 시험을 보면서 60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계획부터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부터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같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 역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